않습니까? 그 의미가 상당히 또 되게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처음 이런 단어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게 아마 인상이 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첫 지방 순회에 제가 또 원래는 두 번째 발표거든요. 대표님이 장을 확 열어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하면 상당히 쉽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첫 발표를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상당히 떨리고, 그리고 장을 펼쳐준 다음에 발표하는 거랑 처음 여는 부분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자료니까 또 전성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수 한번 받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미래농업의 긍정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힘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힘이 가야지만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힘이라고 명을 했고요.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의 미생물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는 이유는 전남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친환경을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산 냄새 악취, 얼마 전에 제가 신안군도 좀 다녀왔습니다. 그쪽에 냄새 부분을 같이 의논한다고요. 그만큼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축산 쪽에 많은 발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축산 분야도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농업적인 측면을 좀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축산 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죄송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 워낙 훌륭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농업 작물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미생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생물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지구의 주인이었습니다. 첫 지구에서 생명체가 미생물이었고요. 이 미생물이 우리가 살기 좋게 만든 주력이 바로 미생물이라는 거죠. 또한 이 미생물 갖고 현재 저희들이 인류가 살면서 상당히 많은 먹거리 부분을 아까 발효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TMR 사료 부분도 그게 미생물이 우리 먹거리를 크게 해결을 했던 거죠. 특히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대표적인 예로 김치, 그다음에 치즈 등등 뿐만 아니라 또한 의학 쪽에서도 아시다시피 페니실린 또한 미생물에서 유래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곳곳에 우리 먹거리 건강에 책임지는 A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은 환경까지도 아시다시피 가장 최악의 사건이 원유 유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때 나머지 기름을 누가 다 해결을 했냐? 바로 미생물이 해결을 다 했거든요. 그만큼 얘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연단하는 미생물과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어떤 애기 때문에 이럴까 한번 알아보시면 얘는 지금 제 몸속에서도 또는 제 얼굴에 제 손에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도 다 있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얘들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에 다 미생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닷속 깊이 또는 빙하 속에서도 미생물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이 사는 환경을 보시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pH가 다 아시잖아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그러니까 0도부터 시작해서 12까지. 그러니까 웬만한 pH 속에서는 다 산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도. 그리고 온도. 뭐 0도에서도 살지만은 특히 고온 120도 이상 되는 120도 정도까지도 얘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먹이를 갖고 먹든 간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는 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생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으면 물론 거기서도 잘 살고 있고요. 산소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데는 산소를 호흡을 하든 아니면 없든 상관없이 자기 조건에 맞춰서 사는 애가 있고요. 또는 산소가 전혀 없어도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를
아주 우리가 살기 좋게로 만든 역할을 했던 애고요. 또 수분이 좀 부족하면 기공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하고, 또한 염분이 많으면 염분 속에서도, 바다 속에서 살고 염전, 심지어 염전 많지 않습니까? 염전의 그 농도 높은, 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도 미생물은 산다는 거죠. 이처럼 미생물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아요.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친구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디든지 사는데 얼만큼 있느냐? 숫자로서는 5 곱하기 10의 30상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거를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언하계의 별이 토양 1g 속에 있는 것보다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또한 우리 장내의 세균수가 요 안에 배 속에 있는 이 장내 세균수가 우리 세균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를 따져보면 개미가 우리 인간의 1000분의 1입니다. 근데 미생물은 개미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과학 발전에서 나온 현미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친구이고요. 무게는 미생물은 거의 500억 톤이죠. 지구상에 있는 식물체하고 맞먹는 무게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친구가 숫자도 대단하고 어디든지 살고 있고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그런 친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얘들은 번식은 되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나 있는 애가 둘로 나눠지거나 또는 내 몸에 있는 애를 떼내거나 이렇게 번식 활동을 하는 거죠. 단순하다는 얘기는 번식 속도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기를 10개월 동안 몸속에 품고 있다가 넣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만에 8개. 그러면 24시간은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죄송합니다. 12시간. 그러면 하루 동안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번식 속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어디든지 살고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 숫자도 어마한데 번식 능력 또한 우리가 생각에 그때 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빠르고 많이 번식한다. 이런 거대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지구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적으로 오신 분이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농업적으로 그런 미생물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다 아시는 것 같이 작물의 건강에 돕고요. 그 다음에 병해충으로부터 방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오염을 고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후 관리 부분도 미생물이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신 분들 축산 쪽에서도 이 미생물의 역할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뿐만 아니라 식품, 제일 큰 시장은 식품입니다. 솔직히. 특히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시장이 1조가 죄송합니다. 1000억이 넘지 않습니다. 1조에 가까운 걸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어마어마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작물 쪽, 농업 쪽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유명한 사이언스에 나온 미생물이 식물을 돕는 다양한 방법이라고 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고온과 저온, 온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온, 고온 어디든지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온이 와도 미생물은 식물을 돕고 저온이 치더라도 미생물은 식물이 살아갈 수 있게 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또한 건조한 부분들도 꼭 늘 있는 봄 가뭄에도 이 친구가 있으면은 견뎌낸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해가 많은 부분 또한 가능하고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금속, 양분 결핍됐을 때는 양분을 더 주변을 충분히 먹을거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작물이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내가 가고 싶은데 제가 보고 싶은 분 볼 수도 있는 건데 식물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한번 자리를 매겼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죠. 주변을 자기가 살 수 있게 환경을 잘 꾸며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식물은 똑똑하기 때문에 미생물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농작물을 아주 튼튼하게, 그것도 수량도 많이, 그리고 또한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미생물입니다. 네, 그 부분을 저희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도원에서도 하고 센터에서도 하고 또한 한국 마이크로바이옴 협회에서도 물론 주로 인체 위주로 우리의 먹거리 위주로 하시지만 이제는 뭐 축산 그다음에 작물 농업 쪽에서도 충분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까?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작년에 폭염이 엄청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상이 아주 이상하게 변하고 다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습니까? 물론 센터의 산지에도 있지만 바다가 산면입니다. 산면이 있다는 것은 염의 농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새만금 간척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녹색 혁명에 의해 백색 혁명입니다. 백색 혁명에 의해 가장 많은 게 연작의 피해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염해가 아니고 염류가 직접 되는 현상들이 또 벌어지고 이런 어떤 다양한 우리의 농업 환경에 미생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이제 고온건조, 특히 이제 노지, 요즘은 다 스마트 농업, 스마트팜, 스마트 많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노지에도 노지 스마트고 시설 하우스도 스마트고 다 스마트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저는 미생물이 그게 하나의 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온건조, 특히 여름 폭염이 왔을 때 고온과 그 다음에 고온이 온다는 얘기는 건조도 함께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봤을 때에 배추했을 때는 바실러스 시아멘시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한 균주인데요. 이 균주를 했을 때는 그런 피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물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에서는 당연히 수량이 떨어지겠죠. 간행농법에서. 하지만 미생물이 들어감으로써 수량은 정대시킨다. 그리고 알찬 배추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지금 또 하고 있는 건 여기 한평에서 저희들이 보통 2년, 3년 차 정도 들어가야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바로 가자. 어느 정도 선발이 되고 나서는 투태력으로 가자는 거죠. 저희들 쪽에서 테스트도 하지만 환경은 또 나가보면은 농업지에 경작지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팩터가 있습니다. 토양에 또는 pH의 팩터 등등 이런 쪽에서도 미생물이 살아남는 그런 애를 똑똑한 애를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평에서도 지금 실험이 인경재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평의 마늘 쪽인데요. 그래서 가뭄에 이기는 특히 봄 가뭄에 이기는 그런 어떤 미생물을 선발을 하고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올해 말경이나 내년 초 되면은 정말 핵심의 미생물이 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일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색 혁명에 의해 정말 국토가 거의 하얗죠. 비닐하우스로 다 덮인 부분들이죠. 그런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염류. 그래서 객투도 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해서 다시 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염의 피해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가 보통 이제 2 이하가 돼야 정상이지만 저희들이 실험하는 데 대부분 4 이상, 5, 6 이런 쪽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또 지금 개발된 그 미생물을 가지고 시설 하우스 내에 파프리카, 그 다음에 수박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봤을 때에 거기는 이 시가 보통 4.5, 6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도 거의 비슷한 지금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결과죠. 특히 오이에 가장 농작물에 예민한 애가 오이지 않습니까? 오이에 했을 때는 수확량이 15% 전후가 되고요. 특히 기억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시가 높은 데에서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H20-5 같은 경우에는 딸기에 상당히 특이점을 보이더라고요. 딸기에 개화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단단해지고 달콤한 당도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성까지 지금 테스트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했었고요. 딸기도 그 부분도 해서 정말 미생물이 효과를 한번 제대로 보자는 게 저희과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온도라든지 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다름이 아니라 식물은 가만히 있는데 미생물을 관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주변에 그 미생물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지금 염해 피해를 받지 말라고 식물한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염해 피해가 심각하다. 너 어서 활동을 해라. 그러면 식물은 자체적으로 물질을 내는 거죠. 그 염해 또는 고온이나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공을 열면 되니까요. 그러면 온도 높은 부분을 나가버리니까. 이런 어떤 시그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생물, 그런 미생물이고 물론 그 식물체의 체내로 들어가는 그런 친구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현재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줘서 식물이 건강하게 그 다음에 좋은 물질을 내게 하는 그런 어떤 미생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스타트 올해부터 물론 우리 원학년 박사하고 제가 같이 왔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원박사가 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삼면이 다 바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새만금처럼 가축지가 늘어나고 있을 때에 작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비산먼지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산성도 저희들이 소득도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견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미생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현재 아까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염전이 30% 염의 농도가 30% 이상이라도 사는 놈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대단한 놈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작물의 생산성, 우리의 먹거리를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작하고 있는 쪽에 오염이 상당히 많죠. 농약부터 시작해서 그게 우리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지금부터는 줄여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친환경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생물 농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 화학 농약에 대한 매력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딱 치면은 바로 효과가 빡 나타나니까요. 근데 미생물은 그게 아니죠. 서서히. 지속적으로 가는 농업은 미생물이 맞지만 당장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 농약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현실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 죄송합니다. 제가 달리 그거는 세 번째가 있네요. 이거는 다르네요. 예, 지금 아시나 바와 같이 이제 DDT 사건, 살충제 농약, 계란 사건도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토양의 오염이죠. 그 토양의 오염은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치는 농약에서 오는 오염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농약을 분해하는, 농약도 살균제가 살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균제 분해하는 똘똘한 놈을 하나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걔가 보통 반감기가 50일을 두고 100일을 있는데 반감기는 단지 반감기입니다. 반턴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분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분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전혀 이제 독성이 없어야 되는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살균제 분해하는 미생물 똘똘한 놈을 하나를 저희들이 선발을 했고요. 스피고 모나스입니다. 그리고 살충제도 저희들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똘똘한 놈을 하나 선발을 했습니다. 스핀고 비온입니다. 이 두 개는 BH에서 관심이 많아서 보고까지 마치고요. 물론 스핀고 비온 같은 경우에는 왜 얘가 우수하냐면 대부분의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미생물이 한 종류는 분해를 하지만 얘는 지금 한 종이 7가지의 종류를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막상 또 현장에 나가면은 아시다시피 농약이 많이 잔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미량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해결을 할 것이냐는 거죠.
많이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쉽게 해지만 저농도의 농약이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팩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 능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능력이 지금 실내에서 토양에 저희들이 할 때는 포트에다가 실험을 하거든. 큰 포트에다. 그렇게 해서는 충분히 분해를 하지만 나가면 다양한 어떤 팩터에서도 이게 정말 작동을 할까, 가동을 할까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원래 하고 빨리 이게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앞에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다들 들으셨지만 이렇게 정말 똘똘한 맨놈 한 놈 두 놈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지금 현재 엔도설판하고 DDT를 하고 있습니다만 DDT는 지금 50일이 됐는데도 전혀 분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0.몇 %입니다. 그만큼 퍼펙트한 농약인 거죠. 근데 엔도설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40에서 50%는 분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되는 정말 핵심의 미생물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우리 토양에는 뭐 살균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뿌렸을 거고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살충제를 뿌렸을 거고 등등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꺼번에 묻혀서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실험부터 지금 들어가는 게 다 나가면 이제 백색 혈맹이 바로 비닐이지 않습니까? 그게 비닐도 플라스틱의 일종이거든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두 종류가 가장 많은데요. 그 부분도 멀칭하고 나서의 비닐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가 특히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꼭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돈을 따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멀칭 비닐 잔재물이 토양에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의 부분이거든요. 땅속에도 이렇게 비닐이 남지만 대량으로 대규모로 하는 농업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의 잔재물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농작물의 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벌써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지금 현재 빨리 대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오면서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하원 농약을 줄이자는 거죠.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줄여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학 농약에다가 미생물 농약을 넣거나 아니면 미생물에서 천연 물질을 넣어가지고 좀 더 효과를 보는 이 방제가가 미생물 농약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화학 농약처럼 방제가가 80% 90% 나오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화학 농약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R&D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한테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미생물들이 다 자기 개인이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여러 군주 예를 들어서 축산 우리가 지금 유재현 박사가 하는 축산 쪽의 냄새 악취 물질은 모든 가축 분야에 다 가서 전국에 떠가지고 그 중에 6,000개 정도의 미생물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거를 분석 배양도 하고 해서 뽑은 게 2종류거든요. 그만큼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가장 그 핵심의 역할을 하는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개별적으로 검증된 미생물을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줌의 흙을 가져오면 대부분 뿌리에서 가져옵니다. 그게 미생물이 가장 많으니까. 가져오면 거기서 정말 핵심되는 하나를 뽑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는 데까지. 보통 2년 정도 걸리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현재까지 저희들 전 세계적으로 미생물을 연구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배양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게 미생물 중에 1%도 안 되는 우리는 과학자들 0.1%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럼 나머지 99.9% 얼마나 뛰어난 내용이 많을까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선발을 하느냐? 바로 메타 유전체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DNA를 기법을 통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놈을 제대로 찾아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저희들도 연구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작물에서 더 건강하고 그러면서 환경도 보존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어서 지금 현재 원한영 박사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충 프로젝트로 이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규명, 저희들은 이제 R&D를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들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저희들 R&D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내가지고 작년에 논문에 전 세계 유명한 저널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아까 식물의 다양한 방법이 사이언스 2015년에 나왔고 이게 작년에 나왔습니다. 네이처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나왔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유명한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그 원리를 밝혀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가 더 가속이 붙고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미생물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하나만 한 놈만 가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에 또 중요하지만 여럿이 함께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뿌려준다면 같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작물에서는 단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결해야 될 거는 늘 과학이라는 것은 혁신과 그다음에 많은 어떤 정보 연구들과 그다음에 인력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헌법 127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R&D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할 거고요. 당연히 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배양입니다. 어떻게 배양을 할 것인가. 되는 애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핵심 미생물을 제대로 선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한 놈이 아니라 여럿이 모이면 우리도 사람이 어느 집단에 있으면 뭐 다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센터에서 보급하는 미생물은 배양액 자체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일주일 내지 길어봤자 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재와 제형을 하면 이거는 보통 저희들 살아있는 균주는 몇 개월이지만 사균을 시키면 3년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하게 우리도 이제 수출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제형 제재도 한번 고민을 하고 기술도 축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아시다시피 2050년 되면 세계 인구가 90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전 지구적 극장거리는 바로 인구 증가하는 거죠. 인구 증가가 되면 또한 문제되는 게 또 다른 극장거리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현재 폭염, 가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두 가지의 숙제를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죠. 그게 바로 저는 바이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과학에서도 함께 정말 우리도 함께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숙제 가장 큰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음 우리 글로벌 식량의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가가 농업 미생물가는 시구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포트 해주면서 농업 미생물이 아주 크게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미생물 모든 사람 입에서 미생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